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다음 달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의 공천자들도 속속 확정이 되면서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될 충북의 주요 현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청주대 경제통상학과 김영배 교수, 국민의힘 충북도의회 유상용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총선 후보들이 공약을 만들 때는 지자체 현안 사업들도 이제 두루두루 검토해서 공약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되고, 또 반대로 지자체에서도 주요 현안들이 공약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제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후보들의 공약을 검토하실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충북의 현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차원에서 지금 대표적인 현안 중에 하나가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지난해 이제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 특별법입니다. 통과는 됐고요. 네. 이제 개정을 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중부내륙 특별법 말은 조금 이제 어려워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대체 어떤 거를 개정해야 되는지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부내륙 특별법 우리 도민들께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내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수자원 그리고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서 중부 내륙 지역에 있는 8개 시도 28개 시군이 포함되어지는 지역들인데요. 그 지역들이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제대로 된 혜택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특히 대청댐과 그리고 충주호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3천만 명 정도의 국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 GRDP가 10%밖에 차지하지 못합니다. 네. 이제 그렇다라면 그만큼 역차별을 받아왔다라는 것이죠. 이제 광복 이후 계속 그랬다라는 건데요. 이제 그렇다라면 이제 우리 중부 내륙도 특히 충북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혜택을 다시, 그리고 그동안에 차별화되어 있어서 낙후되어진 우리 중부 내륙을 그만큼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그리고 수도권에 그리고 행정 수도를 가지고 있는 세종시 그래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8개 시도가 자립적으로 지속 가능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를 만들자라는 차원의 이제 특별법인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난 12월에 통과는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 삭제된 조항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이 삭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중부내륙 연계 개발지원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는데 지방시대위원회로 그냥 거기에 대체하기로 일단은 그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또한 중부내륙 연계 협력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를 축소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 도민들께 가장 토지 수용권 삭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근간이 되어지고 있는 이런 조항들이 삭제가 지금 되어 있으면서 일단은 통과가 되었다.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일단 통과시켜 놨으니까 앞으로 지금 8개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당선이 되시면 총력을 다해서 우리 충청북도와 또 11개군 지자체와 함께, 그리고 우리 지역 중부 내륙의 8개 시도 지자체들과 함께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충청북도의 계획으로는 올 6월에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바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전 준비를 미리 다 해놓자. 이제 그런 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될 TF 지원 TF를 충청북도는 지금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또 잘 뽑아서 하나로 힘을 합쳐서 개정까지 완수를 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김영환 지사님이 처음에 제안해서 국회 이제 정우택 부의장님이 직접 이제 발의를 하셨었는데, 그때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핵심 과제들이 좀 많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도에서는 이제 22대 총선 공약으로 이걸 다시 한번 제안을 해서 TF팀을 이거 저희들 그 정선영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지금 TF팀을 꾸렸습니다. 꾸려서 이거를
올 6월 개정안으로 좀 발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뭐 개정안에는 뭐 특별 회계까지도 설치할 수 있고 네. 또 대형 개발 사업 예비 타당성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같이 집어넣어서 지금 뭐 하여튼간에 6월을 목표로 해갖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무래도 이제 좀 이 특별법을 다시 또 개정을 누가 넣을 거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힘이 좀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충분히 좀 힘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다시 발의를 해서 올 6월 안에 좀 돼야만이 우리 지금까지 서름받았던 충북도도 네. 여기에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지난번에는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했죠. 예, 정우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예. 다시 발의할 수도 있는 건가요? 다시 가능하죠. 예,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이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안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을 이제 구성을 이제 지금 단계에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충북연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8개 시도 연구원들이 연계해서 좀 연구를 좀 융복합적으로 해서 단기간 안에 제안을 할 수 있는 국회에 발의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김영환 지사 공약 중에 하나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연결이 되어 있지요. 네.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연결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삭제되어졌는데요. 네. 결국은 이것은 환경부에서 그러면 대청호 주변에 있어 뭐 개발이란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친수 여가 기능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발의가 되어지고 그래야만 어느 정도 이제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 보존이라는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발전 지원을 하긴 하는데 그 종합 계획을 이제 이 발효가 특별법이 발효가 되어지게 되면 환경부하고 행안부에서 종합 계획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또한 자연환경 보전 이용 계획이라는 걸 함께 세워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삭제 조항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해소하지 못하면 자연환경 보전 이용 계획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으면 뭐 하나마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단체도 그렇고 환경부와도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또 그런 것을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또 개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 지자체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치력도 좀 필요한 그렇죠. 부분이다. 네, 이렇게 이게 보시는 원래 제주도 특별법도 7차례나 그 개정을 해가면서 바뀌었었고요. 아, 그래요? 강원도도 한 서너 차례 정도까지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번에 6월에 해서 한 번에 지금 깔끔하게 좀 되면 좋은데 네. 지금 제주도와 강원도처럼 또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힘 있는 우리 저 지역의 정치인들이 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꼭 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후보들의 공약을 보니까 역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예. 뭐 이용객 수도 많아졌다. 예. 그리고 국제선도 아니 청주공항에서 이렇게 외국에 많이 갈 수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틈틈이 작게는 많이 바뀌었는데 그동안 얘기해온 큰 시설의 어떤 확충이라든지 구조 변경 이런 것들은 얘기는 좀 많은데 좀 아직까지 좀 요원한 게 사실이에요. 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뭐 주기장, 뭐 여객 터미널 신축 등등인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나요? 청주 공항이 태생적으로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요? 예, 공항하고 군부대와 같이 있다 보니까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려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청주 공항을 이용한 인구가 한 1,360만 명 정도 된다고 할 정도로 아, 그래요? 예,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청주 공항이 이용 횟수도 많이 늘고 뭐 중부권에서 지금 뭐 가장 그 접근성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쵸. 공항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게 이제 뭐 우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가 좀 확대하고 또 그 세종시 관문 역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주공항의 필요성도 앞으로 더 증대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군하고 민하고 같이 사용할
하다 보니까 기반 시설도 부족하죠. 그리고 그 기반 시설뿐만이 아니라 거점 공항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군과 좀 협의를 해서 심지어는 도지사님 뭐 군을 좀 군이 좀 옮겨갔으면 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계속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이 공항이 활성화가 돼야만이 그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뭐가 했을 때 허브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그게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에 우리 뭐 도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공약으로 집어넣고 있고 또 많은 정치인들에게 공약으로 좀 넣어달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도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네. 도지사님도 아주 열성적으로 여기에 온 힘을 다 쏟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좀 큰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좀 뭔가 열망이 모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마도 충북의 총선에 출마하시는 분 치고 네. 이 공약을 뭐 빼놓고 하실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만큼 우리 충북 지역 그리고 중부권에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이 부분은 이제 공약에 있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항 경제권 개발 사업을 법제화까지 해야만 지원을 제대로 국가 차원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공약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 있어서 제2터널 신설을 하는 것, 터미널을 신설하는 부분, 그리고 항공 물류산업 지구를 조성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 마스터 플랜을 이제 짜야 되는 부분하고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민군 이제 공용 공항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지만 네. 이제 지금 또한 또 다른 문제는 이제 활주로가 좀 짧기 때문에 활주로를 또 연장하는 그런 계획들도 요구하고 있는 거. 그런데 문제는 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군 전략자산 추가 배치 계획이 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라는 네. 건 어느 정도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 도민들 그리고 중부권에서 그리고 또 수도권의 뭐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의 수요를 분산시켜서 중부권 그리고 을 커버하는 그래서 그만큼 또한 또 물류도 지금 목표는 그겁니다. 대한민국 전체 물류 항공 물류에 있어서 10%까지 여기서 한번 달성해 보자라는 것이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신공항 경제권 그렇다면 중대형 면세점 들어와야 되는 거 그리고 위케이션 센터 그리고 이커머스 산업 육성 등등등 그리고 쇼핑 산업 특구까지 모두 우리가 아우러서 한다라면 거기에 또한 공항을 중심으로 한 의료 특구까지 한번 만들어 간다라면 이제 청년들을 위한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집결될 수 있는 부분하고요. 그렇다라면 그런 것을 다 모두 합쳐보면 이제 매년 20조 이상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까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약 2조억 원 이상의 순수입이 들어올 수 있다. 이 정도까지 한 10% 정도는 2조 정도는 들어올 수 있다. 아니 이렇게만 되면은 뭐 너무 좋겠는데. 너무 좋은 거죠. 이게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저는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가 지금 되게 오랫동안 나왔는데 말만 무성하니까 야 이거 위에서는 전혀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데 우리만 말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주로 연장하고요. 네. 그리고 그 민간 전용 활주로 한 개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부 재정 사업으로 하면은 앞으로 10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 사업에서 또 브레이크도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충북도에서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를 민간 투자로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지금 민간 투자 쪽으로 한번 연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민자 쪽도 생각해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주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요. 이러한 우리가 투자도 공항 인근의 집중적인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교통 인프라가 연계가 모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동 진천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또 연계되어져야 되고 행복도시로부터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연결도로 사업 그리고 천안 청주공항 복선 전철 뭐 계획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시 설계가 되어지고 이것을 조속히 실현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대전 세종 충북 이어져서 이제 공항까지 오는 청주 거쳐서 공항 이 사업 또한
뭐 예타 면제 등등등등 해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한 2030년까지는 뭐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다 달성이 되어진다라면 그 시기까지 우리는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항 안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예. 공항과 연결하는 그렇죠. 교통 인프라도 네, 중요하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수도권과 중부권을 다 아우르는. 충청북도에서 이제 여러 교통 관련한 현안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예. 어떤 걸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주로 지금 뭐 한 17건 정도의 교통 인프라 충청북도 관련해서 17건 정도를 공약으로 좀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도에서. 그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충북 동부축 그러니까 백두대간을 연계하는 고속도로 건설 부분이 상당히 그 눈에 띄는 고속도로. 예. 그 부분이 이제 그 지금 단양에서 제천, 제천에서 그 괴산으로 해서 영동으로 해서 그 저쪽 그 김천 요 방향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충북을 지금 중부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는 충북의 위치로만 봤을 때는 서쪽 부분에 지금 모든 고속도로가 그렇죠. 다 지금 서쪽에 있거든요.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동부축을 좀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지금 개발을 하는 그런 공약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또 보면은 이 서쪽 쪽으로 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와 맞닿아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청주 뭐 이쪽 같은 경우는 옥천까지만 해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뭐 인구 소면이라 이런 게 조금 적은데 특히 이 동부 쪽 이쪽은 인구 소면이라 산업도 좀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 고속도로가 건설이 된다면 인구 증가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산업도 도로가 있어야 또 산업이 발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장 그 눈여겨 보는 공약 중에서는 그 동부축 고속도로. 예, 그게 가장 네.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어떤 교통 현안?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부 내륙 고속화도로 추진 그래서 이 부분은 청주, 음성, 충주, 제천을 이은 그렇다면 이것이 충북을 남북으로 가르는 네. 이 도로가 있어야만 결국은 우리가 수도권, 충북이 수도권의 1시간 내로 교통권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하고 네. 충북 내에서도 1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생활권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서울까지는 1시간이면 가는 데인데 충북 내에서는 2시간 걸린다라면 그만큼 균형 발전이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지금 이제 청주, 부기, 음성, 원남 구간에 이제 순차적으로 개통을 네. 해 나갈 계획인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서청주, 증평 구간 이제 실시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거와 함께 또한 방금 전에 이제 동부축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한 서부축. 이 서부축이라는 것은 이와 연계되어서 청주 오송을 기점으로 해서 오창, 진천, 음성, 충주를 이어주는 서부축 고속화 도로 요 또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되어져야만 이것이 어느 한 도로는 완성이 되어졌는데 또 다른 쪽에서 연결이 안 되어진다라면 이게 전체적으로 순환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시너지가 만들어져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점을 두고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충북이 할 일이 많네요. 할 일이 예소시 많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그렇더라고요. 네. 요즘 저도 네. 충주 쪽에 가끔가다 이렇게 가보면 그 10년째 지금 건설이 늦어지고 있어서 공사를 가는 한 길이 10년 이상 하는 것도 많죠. 예, 충주 가기도 상당히 힘들 네. 정도예요. 예. 그래서 좀 그 추진력이 강하신 분들이 좀 빨리 좀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그럼 듭니다. 그것도 예를 들면 어떤 국회의원의 그 능력에 따라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산이 예. 있으면 되는 예. 건데 예산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10년 동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따오는 많이 따오면 예, 예. 그럼 빨라지는 빠르게 거네요. 추진되는 거죠. 네. 그 이번 국회의원 선거 다 총선과도 중요합니다. 연결이 돼 있는 예. 거네요. 1년에 1km씩 태가다가는 한 100년을 해야지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국회의원 선거 상당히 공사를 한 10년 하니까 왔다 갔다 예, 예. 하는 사람들이 이건 대체 언제 끝나는 건지 너무 불편하니까. 김영환 네. 지사님께서 그래서 엄청나게 답답하다고 말씀을 자주 하시죠. 그만큼 또 서울도 자주 다니시면서 예, 예. 그러면서 정부에 예산 끌어오고 예산 계시고. 따로 다니시라고 엄청 노력을 하고 계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지역의 현안을 좀 들어가 볼 텐데 지금 이제 가장 또 주목을 받고 있는 현안이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후보들이 공약을 이제 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천이 더 확정이 되고 윤곽이 더 나오면 이제 공약도 더 정확하게 나올 텐데 현재까지 나온 걸 보니까 흥덕 지역의 후보자들은 이 가경터미널역을 신설하겠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상당구 보면
충청권 광역철도 2호선을 추진하고 용암역, 금청역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막 생기는데 이렇게 역을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건가? 현실성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네네.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교수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 철도까지. 이제 뭐 충청권 메가시티 큰 그림 속에서 이제 또 광역 철도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 이미 계획은 되어져 있고 그 네. 부분을 이제 확정은 되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그리고 역은 얼마나 만들어져야 될지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 지금 이제 분석 중인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교통물류의 X축의 중심에 이제 우리 오송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청주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디에 역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도 중요하겠지만 네. 이것이 우리 어느 시기에 만들어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시기? 예, 뭐 역은 어디에 만들어야 될지는 다 전문가들께서 그리고 수요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또 네. 정치적인 뭐 어느 정도의 밀당도 있어야겠죠. 밀당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기본적으로 4개인데 그렇다면 더 빠르게 청주공항까지 연결이 되겠지만 하나 정도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빠르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목표는 2030년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2028년까지 가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네. 예타면제 등과 그리고 그렇다면 또한 비용은 얼마만큼 더 들 것인가의 부분이거든요. 이제 몇 년 전에 1조 2천억이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네. 도심 통과를 위해서. 그렇다면 1조 5천억은 또 들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2조까지 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예산은요,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께서 너무나 나라를 너무 예산을 걱정을 하셔서 수도권에서는 1, 2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청권이 그만큼 홀대를 받아왔기 때문에요. 특별법을 제정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 예산 정도는요 무조건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예산을 투입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만들어야죠. 계획은 세워졌는데 이것이 원래 2030년 준공이라고 하더라도 5년이 늦춰질지 10년이 늦춰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까지 다른 도로 건설을 하는 것을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향후 우리 의원님들께서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해 내실 것인가 예, 열정적으로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도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럼요. 들어가요. 네. 이게 처음에 아시겠지만은 이 우리 충북 지역이 과연 청주도심이 통과될 거냐 이게 상당히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오셔서 그러니까 대선 당시에 오셔가지고 거의 약속을 해주시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청주권이 통과가 되는 거로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뭐 우리 청주권이 통과가 되면서 또 이제 이철도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총 사업비가 대충 제가 뭐 어디서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게 한 4조가 넘게 들어간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예요. 계속 올라가네, 1조씩. 예. 4조가 넘게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거를 뭐 예타 면제 받고 먹으라면은 한 5년 정도 단축을 해가지고 좀 일찍 이게 준공이 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또 이것도 민자 얘기가 살짝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민자가 나오다 보면 지금 서울시도 그렇지만 민자로 한 데는 초반에는 공사가 빨라지고 준공은 빠르질지 몰라도 네. 지방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민주와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도 아닌가. 네. 이게 나중에는 이게 다 지방재정에 적자 형태로 다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도 좀 다시 주목을 해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민간 자본으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국비 확보가 늦어지게 된다라면 이제 네. 착공이 늦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뜨고 봐야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배째라로 국가를 압력해서라도 빨리빨리 만들어내고 선거 때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압력을 가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힘 있는 정치인을 만들어내는 것, 예, 그리고 그래요. 강력하게 요구해내는 것,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충청권 광역철도 2호선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네. 이제 신탄지를 네. 거쳐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전권이든지 그쪽에서는 신탄지를 거쳐서
오송을 빨리 가는 것, 세종을 빨리 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충북에 힘 있는 정치인들을 만들어내야만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공항 활성화를 중심으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목표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신탄진에서 우리 남북권을 이어서 이제 용암동을 거치고 남일 용암동 그리고 금천동을 거쳐서 이제 도청으로 들어오는 이제 그런 루트를 통해서 이제 청주대를 이어서 가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도 국회의원의 역할이 예. 정치력이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약으로 역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원도심 활성화 부분은 특히 뭐 청주 같은 경우에 그 사창시장이 좀 많이 낙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성안동이나 금천동 같은 경우에 도시 재생 사업들 이런 것들로 해서 원도심이 자꾸 빈집들이 생기고 빈 상가들이 생기고 시작하니까 거의 뭐 지금 저쪽 상당구 같은 경우는 그 금천동, 성안동 그 구도심에 빈집들이 생기면서 다 동남지구다 이 새로운 택지개발 쪽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들이 뭐냐면은 교육적인 문제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네. 지금 상당구에 있는 상당 초등학교가 폐교를 해서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폐교를 동남지구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버리니까 그 뭐 학생 수가 주니까 학교를 폐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그 택지개발 지역이 생겨버리면 그쪽에다 학교를 다시 또 건립을 해야 되고 그 원도심이 좀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되며 대물이 나서 이 인구가 지역 인구들이 이렇게 좀 분산이 돼서 있으면은 좋은데 이게 모든 게 택지개발 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좀 재생 사업을 다시 일으켜서라도 그쪽으로도 다시 뭐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거 지역을 다시 좀 만들어서 재생 사업을 통해서 그 어느 특정 지역으로 몰려 있는 인구를 좀 이렇게 원도심 쪽으로 좀 분산을 시켜주는 것도 좀 좋지 않겠느냐. 그렇고 제천이나 단양 쪽도 뭐 재래시장 부분들이 제천 특히 단양 단양 그 구경시장이 있어요. 거기도 어느 관광철 일대 잠깐 반짝하는 시장이 될 정도로 또 많이 낙후가 돼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활성화를 시켜서 그 지역 주민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이번에 충북도청에서도 많은 그 각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다 이 모든 것을 다 챙겨서 하지를 못해서 국가 재정을 좀 갖다 써보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계속 공약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지역의 구도심과 시장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는 고민을 했는데 해결하기는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이제 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투자도 했고요. 그랬는데 그만큼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이제 수요 창출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외곽으로 발전해 나가고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기보다는 도시 재생을 통해서 그리고 또 원도심에 있어서의 구도심의 도시 재생뿐만 아니라 이제 재개발 등등등 해서 좀 인구가 이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게끔 그래서 수요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데 거기는 지금 학교가 있었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라서 그건 뭐 나중에 또 교육청이 또 알아서 어느 정도 해주실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그런 정책들을 이제 지원 체계들을 만들어나고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도 이제 9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들을 피고 있는데요. 뭐 복대 가경시장 같은 경우 문화관광형 특화 상품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또 원마루시장 같은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이제 발돋움하겠다. 그리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 상인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좀 뭔가 어느 정도 새로운 우수 점포들을 발굴해내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좀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이제 청주시 차원에서 예산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은 조금 더 큰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재래시장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이건 원도심 전체의 활성화가 같이
이루어져야만 그 인근 지역이 수요가 창출되고 또 주거 인구가 그만큼 증가해야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청주 원도심이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좀 어려웠겠지만 이제 성안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무심천 건너편에 이제 사직동 재개발 지역에서의 수요가 이제 한 3, 4년 정도 기다리면 좀 창출이 되어져서 좀 어느 정도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 사직도까지도 영향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역들 그래서 육거리 시장 빼고는 나머지 재래 시장들은 거의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져서 좀 앞으로의 우리 원도심 내에서의 주거 정책 그리고 네. 또 교육 복지 정책 그런 것들이 같이 연계되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원도심 따로, 전통시장 따로 했는데 보통 원도심 근처에 전통시장이 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해가지고 세트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필요하죠. 네,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공약의 단골 손님, 네, 이 청주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주 교도소 이전 문제가 야, 이거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데 또 선거 끝나면 언제 그렇게 불타올랐냐 싶게 갑자기 다시 조용하다가 또 이제 선거 때문에 또 불타올랐다가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청주 교도소 네. 뭐 제가 12년 전에 처음 도의원 출마를 산남 분평으로 했었는데요. 네네. 그때 제 공약서에도 청주 교도소 이전이 들어갔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으시죠? 그 정도로 네. 지금 뭐 한 20년 넘게 그 뭐 지방자치 생기고부터 또 국회의원 때서부터도 계속 나왔던 거는 이 교도소 이전입니다. 네. 여기가 면적도 상당히 넓고요. 네. 또 그 1km 이내에 초등학교 뭐 그러니까 샛별초, 남성중, 삼남고, 충북고 그 교육청마저도 그 교육기관만 한 7개 시설 정도가 있어요. 네. 그러고 한 18,000여 세대 정도 되는 그 가구들이 거기서 그랬고 그 주변으로 한 6만 명 이상 정도가 살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뭐 빨리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데 네. 이게 계속 이전이 안 됐던 게 이게 이번에는 좀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갔고 거기다가 지금 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하시는 한동훈 위원장님도 네. 그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 제일 먼저 방문했던 데가 청주 교도소 왔었잖아요. 예, 그때도 이전 문제를 또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도지사, 시장 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청주 교도소 이전 부지까지도 물색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청주시에서 물색을 해서 지금 법무부하고 협의 중인 거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용역도 나가서 다 들어왔고요. 그래서 아마 요번이 좋은 기회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지금 사전 물색돼 있는 지역과 그리고 법무부와의 협의 사항만 지금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또 물색돼 있는 지역에 또 이제 가는 그쪽에서의 이제 반발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발표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용역 들어온 거로 해가지고 계속 하고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상당히 많은 진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마음이 모아지고 있다. 예. 가장 큰 장애물은 뭐예요, 그러면? 법무부의 반대? 법무부의 반대이기도 하고요. 네. 이전 부지의 문제. 이전 부지를 어디 갈 거냐. 과연 그 지역에서의 반대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좀 가장 큰 문제가 어쨌든 아닐까 외곽으로 생각이 가긴 들어요. 가야 될 텐데.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외곽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마을 주민들도 또 이제 반대 설득의 문제가 남아 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별법 제정을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발의를 지난 국회 때 21대 때 했지만 그것이 21대 때 통과되지 못하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22대 다시 재발의를 해야 되고 그 22대 때 다시 그것이 지원 특별법이 글쎄요 통과가 될는지는 미지수이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보셨을 때는 이건 통과시켜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가 아직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 부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홀대해서가 아니라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내부적으로 네. 이제 청주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또 언론과 그리고 정치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네. 이것은 분명히 이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제 43년이 지났기고 그만큼 열악하고요. 이제 우리 지역 발전을 제어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수용되어 있는 수감자들께서도 그만큼 좀 더 사람답게 또 수감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네.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시설도 열악하니까. 시설도 열악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야만 이제 우리 남북권의 서남북권에서의 지금 열악한 상황들 그리고 아파트 단지들은 또 들어오고 있으면서 그 인근에 이제 정주 여건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그리고 한계들이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를 이제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의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반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 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지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계획들도 필요하고요. 이제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에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올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그리고 올해 안에 좀 구체화되어지게 되면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다면 예정지가 어딘가는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 후보지가 뭐 몇 군데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가장 유력 그런 것들을 그래서 주민들과 또 우리 도민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빠르게 합의해 나간다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약간 뭐 정치적인 얘기기는 하지만은 네. 서원구가 그 흥덕구에서 분구가 되면서 17대에서부터 국회의원 선거를 서원구라고 해갖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까지 4번, 5번을 국회의원이 서원구에서 거의 한 분이 하실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장기간 하시면서 이거를 왜 못 옮기셨나 하는 그런 마음도 좀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많은 좀 힘이 좀 새로운 분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그러면 분이 하고 이제 계시는데 또 국힘에서 하게 되면 더 가능성이 높다. 좀 가능성이 요번에 나오신 분이 또 거기는 이제 단수 후보로 확정이 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네네. 거기 그분 같은 경우는 또 법을 전공하셨고 또 법적으로 또 상당히 또 일가견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자기 지역이 되시고 나면 네. 상당히 탄력을 받을지 않을까. 상당히 탄력을 받을 또 것이다. 이제 굉장히 우리가 공정 보도를 위해서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또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당에서도 그만큼 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부분들. 네네네. 다 최선을 다하시겠죠. 그럼요. 이제 네네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특정 국회의원 그 지역구 국회의원 한 분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일이죠.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8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우리 도에 다 합심하셔서. 함께 합심해 주셔서 같이 만들어 가야 될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잘 그럼요. 판단하실 수 네. 있고요. 청주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단지를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에 이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청주 청원구 발전,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현안들이 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얼마 전에 예비 후보 한 분께서 증평과 청주를 통합하자는 그런 얘기가 공약을 있더라고요. 내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공항의 인근 지역이 이제 그 청원구다 보니까 네. 공항이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그 공항을 이용한 뭐 반도체 사업이라든지 2차 전지 사업 이런 것들이 좀 최첨단 산업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져서 그 공항을 이용해서 항공 물류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거로 인해서 신산업단지를 한번 구성을 해보겠다. 그런 의미의 공약을 내신 분도 있었는데요. 이번 공약을 대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공약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국의 이스트 미즐랜드 공항처럼 거기가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공항이 있더라고요. 그 공항을 청주공항을 이용하자 해서 그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청원구 일원을 신산업단지로 쭉 구성을 하다 보면
반도체 사업, 2차 전지 사업, 그러니까 공단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상당히 뭐 인구도 유입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지역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곳이 청원을 중심으로 해서 청주시가 100만 도시가 금방 되지 않을 것 같으냐. 네. 그런 말씀을 할 정도로 2차 전지 사업, 그러니까 2차 전지 사업과 반도체 사업뿐만이 아닌 다른 어떤 사업들도 항공을 물류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을 좀 만드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다 해서 그 산업단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뭐 산업단지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먹거리 창출은 되는 거고, 인구도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좋은 공약을 또 도에서도 제시를 하셨고, 이거를 또 받으셔서 뭐 후보께서 또 말씀을 해주셔서 청원은 앞으로 뭐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분이 되더라도 좀 상당한 발전이 있지 않겠나,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새로운데요, 또. 네. 이제 방사능 가속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파급 효과는 오창에. 상당할 것이라고 네. 보고요. 이제 그와 함께 우리가 좀 전에 다뤘던 이제 청주 공항의 연계 그런 것들이 그만큼 입지가 청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또한 그 인근에 이제 농업 지역도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또한 이제 그것이 뭐 단순히 농업이 우리가 사양 산업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미래 산업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그러면서도 우리가 단순히 이제 아날로그 산업이 아니라 이제 최첨단 산업으로 이제 디지털 산업 특구 등등등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가야 되고, 이제 지금까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등등, 그리고 에너지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송은 이제 그래도 같이 어쨌든 벨트로서 우리가 이어지는 바이오 특구 등등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AI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AI 산업을 어디에서 유치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그만큼 뭐 수도권에서만이 아니라 네. 우리 청주 지역권에서 또 충청권에서 또 어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기반 산업으로서는 어쩌면 오창이나 청원 지역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산업적으로 그만큼 성장하고 있는데,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교육적인 부분이 그만큼 함께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이제 네. 그렇다면 이제 대학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이제 뭐 글쎄요, 전국에 10개의 뭐 국립대, 뭐 서울대를 만들겠다라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이제 우리 충청북도나 지방도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도 내에서도 균형 발전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글쎄 뭐 한 개의 국립대학이 모든 것을 다 한다라기보다는 각 지역에 지금 산재되어져 있는 대학들이, 사립대학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학들이 지역에 그동안 기여했던 바가 참 큰데, 네. 지금 인구 소멸 그리고 그러면서 지방 소멸로 이어지면서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이제 사립대 지원보다는 국립대 지원을 지금까지 그만큼 집중되어 왔거든요. 그렇다면 사립대들, 지방 사립대들을 얼마만큼 또 지원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글로컬 사업들, 그래서 라이즈 사업들을 얼마만큼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그런 계획들과 같이 연계되어져서 네. 인력 양성을, 전문적인 인력 양성,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교육적 차원에서 많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산업 단지 조성도 중요하고 산업도 그렇죠. 개발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예. 거기 안에 있는 인재를 교육시키는 것도 함께 네, 동시에 그렇죠. 같이 생각을 네. 하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음성, 진천, 음성, 이 중부 3군 살펴보면 여기들도 후보들의 공약을 보니까 역시 이제 비슷하게 투자 유치, 예. 또 산업단지 활성화, 인프라 확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어떤 것들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중부 3군? 중부 3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구 소멸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네. 자꾸 산업단지 유치 쪽으로 일자리.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산업단지가 지금 중부 3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수립 중인 게, 계획 수립된 게 3군데, 네. 그리고 협의 중인 게 2개, 그리고 지금 그 공사 중인 게 한 10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음성에만. 많네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산업단지가 구성이 되면서 교통 인프라가 지금 부족해요. 이게 산업단지 많은데 산업단지는 연결시켜줄. 이게 연결시켜줄 도로가 지금 아직도 2차선 도로인 경우도 있고요. 네. 하여튼 교통 인프라만 잘 이용이 돼서 아까 이제 우리 중부 축이다 아까 말씀한 가운데를 남과 북을 잇는 축이 생기던 이쪽 동쪽으로 생기던 해서 또 중부고속도로 확장 공사까지도 이번 저기에 들어가 SOC 사업으로 또 공약으로 좀 넣어주셨긴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 중부 3군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빨리빨리 교통 인프라가 이루어만 진다면 충분히 그리고 수도권과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좀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지금 뭐 활성화 산업단지의 가장 중요한 교통 인프라는 빨리 좀 확충이 돼야 된다. 교통 인프라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교통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네.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특히 우리 혁신도시가 항상 거론될 때마다 정주 여건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정주 여건이 어느 정도 뒷발 인프라가 만들어져야만 또 우리가 청주에서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네. 이제 그 안에서 또 주거, 직주, 근접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만큼 또 교육도 또 만들어줘야 되고 또 복지 시스템, 의료 시스템 그런 모든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렇고요. 이제 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 보면 또한 산업단지가 우리가 단순히 이제 우리 혁신도시 같은 경우 그래도 미래의 먹거리 등등 그리고 또 국가 연구기관들이 내려와 있기도 하지만 네. 이제 에너지 중심 2차 전지 등등 그런 그리고 수소 산업 등등과 연계되어질 텐데요. 이제 또한 증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송이 아주 인근에 있기 때문에요. 네. 이제 실질적으로 주요한 것들은 오송이 맞더라도 그와 2차적으로 2차적인 어떤 지원 관련 산업들 그리고 그런 보조 산업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평은 그만큼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음성과 진천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역할 그리고 증평이 또한 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뭐 관광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이동 인구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정주 인구가 그만큼 확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 개선이 네.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충주로 한번 가보면 이제 충주에도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겠지만 요즘에는 철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수도권과의 접근성, 이 이제 수서 광주 복선 전철, 뭐 조기 완공, 또 이제 공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중부 내륙선 철도 복선화 추진.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가 이제 되고 있는데, 뭐 이 부분 중요한 현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충청북도가 이 부분과 연계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공약도 많고 네. 이제 뭐 뽑아보기만 해도 수도권 광역철도 교통망 GTX 노선 충주 구간 편입시키고 과천 충주 민자고속도로 재추진 뭐 그리고 중부 내륙 고속철도 복선화 추진하는 것, 뭐 다 지금 이미 거론되어져 있고 또 추진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빠르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2 경부선 철도망, 수서, 광주, 부발, 충주, 부산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는 것들까지 이제 공약들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만큼 충주를 통해서 충주뿐만 아니라 거의 제천, 단양까지 연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충주로 연결되어졌다라는 건 단양, 제천의 관광 산업들이 그만큼 또 발전할 것이다라고 뭐 보고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충주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 인프라로서, 그리고 청주권이 가지고 있는 교통 사통팔달, 그리고 충주가 가지고 있는 교통을 사통팔달로 만들어놓는 수도권과 연계가 함께 되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충북이 수도 제2의 수도권으로 자리 잡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충남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부동산 업자들이 지금 빠르잖아요, 전국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 두 군데를 뽑는다라면 어디예요? 예, 청주를 중심으로 충주권과 또 충주
그리고 이제 당진 쪽입니다. 아, 이제 그래요? 그 아래쪽 영남 호남권은 그만큼 수도권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울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만큼 수도권의 인구가 분산되어질 것이고 앞으로 더 늘을지라도 그것은 분산되어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교통 네트워크 그럼 충주에 어떻게 시선이 좀 쏠리고 있는 거예요? 충주도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뭐 거의 뭐 1시간 안쪽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서울 안에서도 1시간 걸리는 데가 많은데. 그런데 충주에서 원래 경기 거쳐서 서울까지 가는데 그건 1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교통 인프라가 다 갖춰지고 한다면 잘못하다가는 수도권 쪽으로 이렇게 편입이 될 가능성도 있지 그렇지는 않을까 않을 것 정도로 그 정도로 상당히 너무 가까워지면 안 돼요, 그러면? 교통이 뭐 인프라만 잘 된다면 네. 상당히 발전할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 네. 나왔었던 이제 음성은 그만큼 수도권하고 직접적으로 또 붙어 있기 때문에 음성 또한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면 이제 진천 음성이 그만큼 또 뭐 충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또 진천의 또 역차별을 좀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음성이 받고 있겠지만 네. 조금만 기다리면 음성은요 자연스럽게 수도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잖아요. 편입 우려가 있기 때문에. 편입은 안 될 것이라고. 충청도인데 충주 어디 가겠습니까? 그냥 있겠죠. 네. 1시간은 걸리는 걸로. 예, 그만큼 우리가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여기서도 역량을 또 갖춰야 되겠죠. 국회의원의 또 역량이 필요한 거고요. 제천 단양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현안들이 있겠지만 충주댐 건설로 인해서 피해가 이제 좀 크다라는 인식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충주댐의 초과이익 환수, 뭐 물 이용 부담금, 뭐 댐 주변 지원금 배분 관해서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해결이 좀 돼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가장 크게 받은 네. 그리고 중부 내륙 특별법에서 그 취지에 좀 합당하게 그리고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이 어쩌면 제천 단양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중부 내륙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지고 그런 것이 추진되어지면 그 또한 거기에서 들어오는 초과 수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시 재배분할 때 제천 단양이 크게 좀 받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좀 나름대로 어떤 공약 어떤 분께서의 이제 후보자의 공약을 보면 실질적으로 초과 환수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2,700억 정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까지 계산을 해주셨습니다. 댐 주변 지원금에서 550억, 530억, 물이용 부담금에서 450억 정도. 시멘트, 지역자원 시설세 등 해서 이제 여기에서 한 200억 정도 네. 등등까지 합쳐보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수익에서 1,200억 이것을 다 합쳐보면 2,700억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네. 이런 정도의 초과 수익을 가지고 또 지역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라면 이제 자연자원 플러스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숙박시설 등등등까지 모든 것을 어쩌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 강원도 이상 가져갈 수 있는 그만큼의 수도권 인구를 이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또 메릿이 있는 그런 관광 특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교통, 인프라를 같이 수도권과 연결시켜주는 것, 네. 그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뭐 빨대 효과로 더 이상 빨려 나갈 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도에 그 충주의 이종배 국회의원님께서 네. 그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댐 출연금 비율을 20에서 22%로 올리시면서 좀 지역에 좀 그 보탬을 좀 되게 해줬었는데 그때 조정 개수도 좀 조정했었고요. 그런데도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댐 관련된 게 이거 지역 주민들에게 그 불편이나 또 피해를 좀 최소화시켜주는 방법으로 생각이 되는 거는 네. 지금 현재 정부 주도의 댐 물 관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정책과 물 관리 이런 것들을 모두 정부 주도화해 하고 있는데 네. 이걸 지자체로 좀 이관을 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북 도로, 그 댐 관리 그리고 수리권, 그 물에 관련한 권리를 지자체에다 이관을 해주고 또 댐 지역의 댐의 이익금을 지역으로 다 환수를 해주는 거. 네. 비율이 아닌
그러니까 지자체로 환수를 해줘서 하면 좋은데 이걸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나눠지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로 좀 환수만 된다면 조금 더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좀 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시급하게 해서 뭐 이거를 어떤 뭐 법을 개정을 하던 해설에도 우리 뭐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시나 이런 분들이 잘 되셔서 그러니까 그 법률을 좀 바꾸어서 개정을 해설해도 이걸 지자체로 좀 이관을 해주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것도 또 법 그렇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예, 그렇게 해야 네. 넘겨올 수 있으니까. 네. 예. 저희가 이제 짧은 시간 동안 그 도내 이제 11개 시군을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현안에 대해서 살짝씩 짚어봤는데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출생 문제. 또 이제 충북의 뭐 충북뿐만 아니라 저희 우리나라 전체 문제이기도 한데 이제 충청북도가 그래도 여러 정책을 펼치면서 여러 지표에서 좋은 성과를 좀 나타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대세 자체가 너무 이제 그걸 바꾸기에는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현재 충북에서 소멸 위기에 있는 시군도 많고 현재 상황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좀 실효적인 대책 이게 좀 쉽지는 않지만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최근에 발표된 네. 2023년도 또 특히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출산율 쇼크가 온 건데요. 이제 0.8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0.8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0.78 그러다가 지금 이제 0.72 내려가고요. 그래서 내년 후년이면 이제 6%대로 실질적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분기 지난해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쩌면 0.7 이하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내년에는 그렇게 0.7 이하로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셀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OECD 38개국 중에 1 이하인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OECD 평균 출산율은 1.58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리고 첫째와 출산율 연령이 참 32.6세 그래서 한국이 이제 OECD 국가 중에 가장 최고로 높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지금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긴급성 그리고 시급성이라고 봅니다. 네.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국회의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돌이켜 보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나와 있었고 네네. 2010년대 들어와서는 아주 심각합니다라고 모두 12여 년 이전부터 정책을 마련해야 됩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나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좋은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전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90년대 1.7명대까지 이제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는 2명까지 반등시켰고요. 그래서 1.8명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7명대까지 내려온 것에 긴급성을 느끼고 그때 특단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급속히 하락하는 것을 막아놓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10여 년 전, 20여 년 전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봤음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도 매한가지거든요. 지금 1.67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그들이 했었던 그런 정책들을 우리는 정부는 지금 내놓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토론회에서 계속해서 거론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이 뚜렷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 못하다라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께서 후보자들께서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더 많이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된다. 네. 두 명이 합쳐서 1.7이라면 계속 인구는 감소잖아요. 이게 그렇죠. 최소한 2.1이 넘어야만이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둘이 합쳐서 둘은 나야 되는 건데 그 이제 중간에 사망률이라고 따져서 2.1은 넘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뭐 0.7까지 내려갔다 하면 지금 보통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저기 북유럽 쪽이 그 출생률이 1.78, 뭐 1.89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핀란드, 스웨덴, 뭐 덴마크 같은 경우가 그래 그쪽 사례들을 보면
참 좋은 정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번 정부에서 저는 가장 이게 인구 정책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하고 느껴진 게 뭐 이번 현 정부에서 이제 늘봄 정책이라고 늘봄. 예. 그 아이들을 무조건 이제 저녁 8시까지 되는부터는 늘 보는 거죠. 예, 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책임지고 봐주겠다는 늘봄 정책. 이 늘봄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서도 지금 뭐 상당한 걸림돌도 있고 예산도 뭐 만만치가 않을 거고 한데 작년 12월에 그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그 아기들에 대한 보육을 교육부로 넘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교육 보육을 같이 그 교육부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네. 이 학교 내에서 늘봄 정책이 시작이 된다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선진국 그러니까 인구가 그 크게 줄지 않는 그런 쪽으로 선진국 그러니까 뭐 유럽 쪽이나 이쪽에서의 정책 중에 가보니까 늘봄 정책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더라고요. 그래 늘봄 정책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부가 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늘봄 정책뿐만이 아니라 네. 그 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빠들에게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지금은 육아휴직을 쓰면 엄마만 쓰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아빠가 무조건 90일을 써야 되더라고요.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예. 그런 정책, 그래 좋은 정책을 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좀 반영을 해서 네. 이게 더 가다가는 이제 인구 절벽 오기 시작하면은 그 노령 인구만 자꾸 늘어나면 누가 벌어 먹여 살려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알겠습니다. 저출생과 또 연계되어서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 게요. 네네. 오죽하면 BBC가 영국의 BBC가 한국이 이렇게 심각한 저출산율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에 하도 답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1년간 대한민국의 여성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다른 나라가 답답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출생률 통계 발표와 그 시점에 맞춰서 BBC가 좀 발표를 한 게 이제 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이제 그게 근본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야 대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고민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남성 육아 분담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제 뭐 맞벌이도 그렇고 또 뭐 글쎄요 맞벌이가 아닐지라도 이제 아이를 보는 데 있어서 여성 혼자서 이게 대가족이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혼자서 아이를 보는 문제는 이거는 우울증 등등등등 엄청난 부담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것을 한번 키우고 그렇게 어렵게 키우고 나면 둘째를 낳기도 어렵고 주변에서 친구가 그런 어려움을 받게 되면 낳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을 그리고 높은 주거비 그리고 교육비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오늘 좀 녹화 전에 좀 청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출산을 좀 하겠는가라는 것에 있어서 농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도권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지방 차원에서는 집 하나 주고 자동차 주면 아마 날 것이다. 수도권은 그거 가지고도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지방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들 그리고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정책에 잘 녹여내는 것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제 오늘 뭐 충북의 여러 현안들 짚어봤는데요. 이런 현안들이 또 후보들의 공약에 잘 포함돼서 그럼 더욱더 탄력을 받을 거고요. 좀 공약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또 이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좋은 결과까지 이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권자들도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총선 전망과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